여기 맞아. 내 기억이 틀릴 리가 없지. 저 담장, 저 가로등, 저 골목 끝. 정희가 차창을 내리지도 못한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침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손끝은 자꾸 떨렸고 핸드백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려 애썼지만 심장은 오래된 펌프처럼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동석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속도를 낮췄습니다. 오늘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이 길을 선택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 10년. 정희에게 그 시간은 지나간 세월이라기보다 참은 세월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말하지만 정희에게 시간은 덮개였습니다. 덮어두면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덮어둔 밑바닥에서 냄새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가끔은 된장국 냄새나 밤비소리, 술 취한 발소리 같은 사소한 자극에도 그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성우와 살던 날들은 처음엔 평범했습니다. 정희는 성우가 무뚝뚝해도 성실하다고 믿었습니다. 말이 적어도 집에는 충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말없는 태도는 무관심이 됐고 성실함은 고집이 됐습니다. 정희가 무슨 말을 해도 쓸데없는 소리 말라는 표정이 먼저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성우는 술을 핑계로 집안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분이 나쁜 날에는 방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정희의 마음은 매일 오늘은 무사할까라는 질문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이혼 날도 정희는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체면이었습니다. 당신이 좀 참았으면 가정이 깨지지 않았지. 성우는 끝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이 서류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참으면 가정이 유지된다는 말은 결국 정희가 계속 참아야 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것은 가정이 아니라 모욕이었다는 사실을요. 이혼 뒤의 삶은 더 조용하고 더 무거웠습니다. 정희는 마트 계산대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손목은 붓고 발 뒤꿈치는 타들어갔습니다. 그만두고 나서는 요양원에서 보조 일을 했습니다. 낯선 어르신들의 체온을 만지고 잠든 얼굴을 닦아주고 마지막 숨을 지켜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쉽게 기울어지는지 매일 봤습니다. 정희는 남의 마지막을 돌보면서도 정작 자신의 마음은 아무도 돌봐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동석이었습니다. 교회 봉사 모임에서 처음 본 날, 동석은 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힘드시죠 같은 위로도 쉽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희가 무거운 박스를 들고 있으면 말없이 다가와 들어줬고 정희가 허리를 부여잡으면 병원부터 예약했습니다. 정희는 그런 태도에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오랜 시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석은 정희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희를 한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정희는 그게 오히려 더 크게 위로가 된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정희와 동석은 조용히 재혼했습니다. 요란한 결혼식도 없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남기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알렸습니다. 정희는 그 이후로 겉으로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집안에 누군가의 숨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밤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평온해지진 못했습니다. 성호에 대한 감정이 미련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졌다는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늘 상상했습니다.
성우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말할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 결국 혼자 망했지. 친척들 모임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술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며 웃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그 상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찌릿해졌습니다. 그래서 정희는 오늘을 선택했습니다. 사실은 놀리러 간다는 말이 가장 쉬운 포장지였습니다. 속마음은 다릅니다. 정희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너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서 있다. 동석은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새벽에 갑자기 깨서 창문을 보고 있을 때 동석은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정희가 과거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동석은 오늘 함께 오기로 했습니다. 정희가 혼자 그 문 앞에 서지 않도록 옆에 서주기로 한 겁니다. 차는 마침내 골목 끝에 멈췄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한 번 고르고 또 한 번 고르고 세 번째에서야 손을 문고리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려고 하자 손가락이 잠깐 굳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공포가 먼저 움직인 겁니다. 정희는 자신이 이만큼 세월을 보냈는데도 아직 이 골목에서 약해진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했습니다. 괜찮아. 안 들어가도 돼. 그냥 돌아가도 돼. 동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도망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선택권을 정희에게 돌려주는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 덕분에 오히려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아니, 오늘은 끝내야 해. 정희는 그렇게 말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물이 마른 도로에 남은 습기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웠고 정희는 발을 조심스럽게 디뎠습니다. 골목에는 낮은 바람이 불어 비에 젖은 흙냄새와 오래된 시멘트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는 정희의 기억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집 앞에 섰습니다. 예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대문, 칠이 벗겨진 손잡이, 살짝 기울어진 우편함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우편함을 보는 순간 이혼하던 날 자신의 짐가방이 그 앞에 던져지던 장면이 겹쳐져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정희는 그 기억을 밀어내듯 어깨를 폈습니다. 오늘은 과거의 자신을 대신해서 서는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동석을 한번 봤습니다. 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여기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정희는 그 신호를 붙잡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소리가 골목에 작게 울렸습니다. 정희는 심장이 그 소리와 함께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집안에서는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느릿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발소리는 정희에게 너무 익숙했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만으로도 성호의 걸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희는 자신이 놀리러 온 사람이 아니라 확인하러 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확인이 무엇인지 정희는 끝까지 이름 붙이지 못했습니다. 철컥. 문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속도는 생각보다 느렸습니다. 정희는 그 느림이 오히려 잔인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은 기다릴 때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희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못 살았지? 라는 비웃음이 먼저 떠올랐고 그 다음에는 왜 왔냐는 냉소가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그 상상에 맞서려고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정희는 성호의 얼굴부터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선이 먼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현관 바닥에 놓인 낯선 작은 운동화 한 켤레가 보였습니다. 크기가 아이 신발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벽 쪽에는 정희가 살던 시절엔 없던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액자 속에는 웃고 있는 젊은 여자와 그 옆에서
어색하게 웃는 성우가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정희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희가 더 충격을 받은 건 사진 자체가 아니라 그 사진이 걸려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 위치는 예전에 정희가 가족 사진을 걸어두던 자리였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가 지워지고 덮인 느낌을 받아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집 안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웃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짧고 가볍고 일상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정희에게 낯선 웃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정희는 그 웃음의 방향과 거리감으로 집안의 구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부엌과 거실 사이 그 좁은 통로. 그곳에서 정희는 예전에 밥상을 차렸고 성우는 술잔을 두드렸습니다. 정희는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아래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일부러 단정하게 입은 옷, 손에 힘을 주고 버틴 자세,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수많은 문장들이 한 번에 흐트러졌습니다. 정희는 현관문 틈으로 보이는 성우의 얼굴을 그제야 제대로 보았습니다. 성우는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눈빛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 안에는 낯선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원치 않는 손님을 맞이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왔어? 그 말은 크게 소리치지 않았는데도 정희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이 잠겼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놀리러 온 게 아니라 아직도 이 집 앞에서 약해지는 자신을 확인하러 온 거였다는 거리요. 동석이 정희의 팔을 살짝 받쳤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자신이 휘청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릎이 힘을 잃고 발끝이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정희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텼지만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상상했던 장면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성우의 초라함을 보고 우월감을 느끼는 장면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희가 마주한 건 성우의 초라함이 아니라 정희의 자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희의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내가 없었던 10년 동안 저 집은 나 없이도 잘 굴러갔구나. 그 깨달음은 의외로 분노보다 더 깊은 공허를 남겼습니다. 정희는 그 공허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문을 더 열지도 닫지도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정희와 동석을 안으로 들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틈 사이로 집안의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공기에는 따뜻한 국물 냄새와 누군가 막 씻은 세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냄새가 너무 생활적이라서 더 괴로웠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삶이었던 냄새가 이제는 남의 삶이 된 냄새였으니까요. 정희는 입술을 때려 했습니다. 준비해온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 잘 살고 있다. 나 이제 괜찮다. 너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말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희의 목 안쪽에서 올라온 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웃는 사람은 누구지? 저 작은 신발은 누구 것일까? 성우는 지금 누구와 살고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은 이혼한 나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정희는 그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동안 자신이 다리를 떠받치지 못하는 걸 느꼈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발목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정희는 결국 현관 앞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균형을 잃었고 동석이 급히 정희를 감싸 안듯 받쳤습니다. 그 순간 집 안쪽에서 또렷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성우의 뒤쪽, 거실 안쪽에서 누군가 현관 쪽으로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그 발소리를 듣는 순간 진짜로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소리는 여자 구두 소리였습니다. 또각또각 분명한 리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이 집의 주인처럼 자신감 있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문이 열리고 다리가 풀린 이유는 성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이제 성호 뒤에서 나타날 그 사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희가 준비해온 모든 계산과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또각또각 현관 안쪽에서 들려오는 구두 소리는 분명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정희의 기억 속 어디에도 없는 리듬이었습니다. 예전에 이 집에서 들리던 소리는 늘 슬리퍼 끄는 소리이거나 맨발로 급히 뛰어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소리는 바닥을 정확히 짚고 오는 소리였고 집안의 공간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정희는 동석의 팔에 기대선 채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선은 현관 바닥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타일 사이에 낀 오래된 때, 신발장 아래쪽에 붙은 작은 긁힘 자국까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예전에 정희가 청소하다가 몇 번이나 문질렀던 자국이었고 그때마다 성호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떠오르자 정희는 웃음도 분노도 아닌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성호는 문을 더 열지도 않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에서 예전과 같은 태도를 보았습니다. 일이 불리해질 때마다 결정을 미루고 상대가 먼저 움직이길 기다리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호의 어깨 너머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희는 처음에 얼굴보다 옷차림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다린 연한 색 블라우스,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치마, 과하지 않은 장신구. 그 차림은 일부러 꾸민 느낌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허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풍겼습니다. 여자는 현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성호와 나란히 서지 않고 방걸음 앞에 섰습니다. 그 위치가 정희의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예전에는 정희가 늘 그 자리에 섰습니다. 손님이 오면 먼저 나서서 맞이하고 성호는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자연스럽게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이 정희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희는 그 시선을 정확히 느꼈습니다. 동정도 적이도 아닌 상황을 파악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정희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성호 주변의 사람들은 늘 정희를 평가하거나 무시하거나 연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눈에는 그런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도 높지도 않았고 감정이 크게 실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단정했습니다. 정희는 그 단정함이 오히려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대답하려 했습니다. 입술을 열었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온 말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서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석이 정희 대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려고 왔습니다. 동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약간의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긴장이 자신 때문에 생겼다는 걸 알아서 미안해졌습니다. 여자는 동석을 잠시 보다가 다시 정희를 보았습니다. 그 사이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대화를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라면 혹은 이 상황의 당사자라면
성우가 먼저 나서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우는 한 발짝 뒤에 물러나 있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은 낯선 손님을 들릴지 말지를 판단하는 집주인의 표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그 말에 정희의 심장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곤란하다는 말은 거절이었지만 동시에 정희를 손님으로 규정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집에서 정희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불편한 손님이었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이렇게 약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돌보고 힘든 상황에서도 버텼던 자신이 이 문 앞에서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여자는 다시 한번 정희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미묘한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성우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정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여자의 말에 성우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그 말은 정희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알던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는 함께 살았던 세월도 법적으로 얽혀있던 관계도 모두 지워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집 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얼마나 완전히 사라졌는지 실감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더더욱 지금은 안 되겠네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그 단호함이 이 집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정희는 발을 한 번 더 디뎠습니다. 그러자 무릎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동석이 다시 정희의 팔을 받쳤습니다. 여자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논란보다는 상황을 재빨리 판단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질문은 예의상 나온 말이었지만 정희는 그 말에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정희가 아플 때 성우는 그런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형식적인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더 약해지면 이 방문 자체가 실패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동석이 말했다. 잠깐이면 됩니다. 오해가 생길 일은 아닙니다. 여자는 잠시 성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짧은 시선 교환에서 정희는 묘한 위계를 느꼈습니다. 여자가 판단을 내리고 성우는 그 판단을 기다리는 구조였습니다. 성우는 여자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냥 잠깐이면. 그 말은 설득이 아니라 변명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변명 같은 말에서 성우가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자는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그 말과 함께 문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정희는 그 작은 움직임이 큰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허락은 환대가 아니라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정희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숨을 삼켰습니다. 현관 안쪽은 예전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정희가 살던 시절에는 늘 신발이 흩어져 있었고 청소를 해도 금방 어질러졌습니다. 그 차이가 정희를 또 한 번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거실로 이어지는 공간에서 정희는 멈춰 섰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 소파 위에 놓인 쿠션, 테이블 위에 작은 화분까지 모든 것이 누군가의 손길이 꾸준히 닿은 집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느낌은 정희에게 안정이 아니라 배제를 의미했습니다. 여자는 소파 쪽을 가리켰습니다.
잠깐 앉으세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이 집에서 앉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것은 대화를 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성호의 잔소리나 끝내 결론이 나지 않는 말다툼의 시작이었습니다. 동석이 먼저 소파 쪽으로 걸어갔고 정희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소파에 앉는 순간 정희는 이 자리가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아님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쿠션의 높이, 소파의 단단함,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여자는 맞은편에 섰습니다.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상황을 마주하는 태도였습니다. 성호는 여자의 옆에 서 있었고 여자의 어깨보다 약간 뒤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정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온 이유가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정희는 이 집에서 자신이 얼마나 완전히 과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멈추려 애쓰는 동안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희는 그 질문 앞에서 준비해온 모든 말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집 안에서는 자신이 생각했던 승자의 위치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 이제야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정희가 살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TV 소리가 늘 먼저 울렸고 성호의 기침 소리나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조용함 속에서 사람의 숨결이 정리된 채 머물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그 공기가 낯설어 숨을 깊게 들이마시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지 않는 그 태도는 자신이 이 집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걸 말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그 옆에서 시선을 바닥으로 내린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서 과거의 장면이 겹쳐 보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늘 그렇게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던 사람, 그리고 모든 상황을 상대에게 떠넘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도 드릴까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정중함에는 거리감이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이 환대가 아니라 대화를 빨리 끝내기 위한 형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습니다. 동석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시간을 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오래 머무를수록 자신이 더 작아질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거실 안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잠깐이었지만 정희는 그 방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실 안쪽, 부엌과 이어진 짧은 복도 쪽이었습니다. 정희는 그쪽에서 아까 들었던 웃음소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분명한 웃음이었습니다. 집안의 긴장을 깨는 웃음이 아니라 이미 이 집의 일상이 된 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정희는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의 주인을 묻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건지 스스로도 헷갈렸습니다. 여자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아까요? 그 짧은 되묻는 말에 정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질문 하나로도 여자가 이미 상황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아까 아이 웃는 소리가 들려서요. 정희는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정희는 그 웃음소리가 아이의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여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길지 않았지만 정희에게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이가 있다. 그 사실은 상상하고도 싶지 않았던 현실이었습니다.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현실감을 줬습니다. 성우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 안 했었지.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았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자는 성우를 한번 보더니 다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방에서 자고 있어요. 그 말은 상황 설명이었지만 동시에 이 집의 질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는 이 집의 중심에 있었고 정희는 그 중심 밖에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존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가 웃고 자고 울고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 정희의 가슴을 서서히 눌렀습니다. 정희는 그 아이에게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여자를 미워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완전히 다른 시간대에 밀려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동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그냥. 동석은 말을 고르다 멈췄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는 걸 느낀 겁니다. 정희는 동석의 침묵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정희를 보호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스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원래 준비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놀리기 위해 온 사람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자신이 더 이상 싸우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잠시 정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 말에는 자랑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정희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성우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대화에서 빠져나가도 된다고 허락받은 사람처럼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이 씁쓸했습니다. 과거에도 성우는 늘 이렇게 책임의 중심에서 비켜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득 여자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에는 생활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하지 않은 반지, 깔끔하게 정리된 손톱. 정희는 그 손이 아이를 안고 밥을 차리고 이 집을 돌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질투보다 묘한 허탈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우린 오늘. 정희는 다시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할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얼굴 한번 보고 가려고 했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던 건 성우가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 말씀 하셨으면 이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예의 바른 퇴장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이 잔인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쪽이 시큰해졌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까보다 더 심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지금 쓰러질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거실 안쪽에서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아이의 얼굴이 잠깐 보였습니다.
잠에서 덜 깬 얼굴, 흐트러진 머리, 호기심 가득한 눈. 아이는 정희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아무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경계도, 미움도, 과거도 없었습니다. 그저 처음 보는 어른을 바라보는 맑은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마주한 순간 정희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너진 이유는 성우가 잘 살고 있어서도 여자가 당당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새로운 삶이 이미 단단히 뿌리내렸다는 사실을 아이의 눈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동석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동석은 정희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여자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인간적인 동요였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자신은 이 집에 이기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끝났다는 걸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정희는 동석의 팔에 의지한 채로 간신히 몸을 세웠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떨렸고 발바닥에 닿는 바닥 감각이 흐릿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셔도 공기가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는 느낌이었고 머릿속은 멀리서 울리는 소리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이 집 안에 더 머물면 자신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다는 예감이 분명해졌습니다. 여자는 아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아이는 곧바로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정희에게는 분명한 경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안쪽은 보호해야 할 공간이고 이쪽은 더 머물 수 없는 자리라는 선언 같았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 침묵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성우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상황이 불편해지면 누군가가 대신 결론을 내려주길 기다렸습니다. 정희는 그 사실을 이제야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체념에 가까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감정의 굴곡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공격도 아니었고 모욕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상황을 정리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몸을 돌리려는데 순간적으로 현관 쪽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길었나 싶을 정도로 몇 걸음의 거리가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동석은 아무 말 없이 정희의 걸음을 맞춰주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현관으로 향하는 동안 정희의 시선은 집안의 사소한 것들에 자꾸 걸렸습니다. 벽에 붙은 달력, 냉장고 옆에 붙은 아이 그림, 신발장 위에 놓인 작은 가방.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현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증거들 앞에서 자신이 더 이상 이 집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인식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정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현관 바닥을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나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짐가방 하나 들고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지금은 공허함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몸 안 좋으면 병원부터 가. 그 말은 걱정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최소한으로 덜어내기 위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도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무심함에 상처를 받았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발꿈치를 신발에 밀어넣는 그 짧은 동작이 유난히 오래 걸렸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마음은 이미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비가 그친 뒤의 공기에는 습기가 남아 있었고 그 냄새가 정희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집 밖으로 나서자 골목의 소음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어딘가에서 울리는 텔레비전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이 집 안과는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들이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찰칵.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어깨가 살짝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안에서 밀어낸 소리가 아니라 밖에서 받아들여야 할 소리였습니다. 동석은 정희를 부축해 차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몇 걸음마다 숨을 고르며 걸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풀린 느낌이었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작은 성취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에 도착해 문을 여는 순간 정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몸을 기댔습니다. 차 문에 손을 얹은 채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눈이 뜨거워졌고 가슴 안쪽이 서서히 저려왔습니다. 동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걸로 충분해.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감당했는지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문이 닫히고 바깥 소리가 차단되었습니다. 정희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시트에 몸을 맡기자 그제야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정희는 백미러를 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다시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동석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왔고 넓은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마음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또렷해졌습니다. 자신은 쫓겨난 게 아니라 스스로 나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버려진 느낌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집이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달랐습니다. 차가 속도를 올리자 정희의 호흡도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가슴을 누르던 무거운 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숨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방문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끝이 아니라 진짜 결말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그리고 이 집을 나선 순간부터 자신 안에서 오래된 싸움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차가 순천 외곽도로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올라섰을 때 하늘은 어느새 해가 기울어 잿빛과 주황빛이 섞인 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가로수와 표지판이 지나갈 때마다 그림자처럼 스쳐갔고 그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지 않았고 내비게이션 소리조차 꺼져 있었습니다. 동석은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숨소리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억눌러둔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도 있다는 걸 동석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보았습니다. 조명에 따라 드러나는 얼굴은 생각보다 늙어 보이지도 그렇다고 단단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버텨온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주름 하나하나에 시간이 쌓여 있었고 그 시간에는 참아온 말과 삼킨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아까의 장면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문이 열리던 순간 여자의 얼굴, 아이의 눈,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다리 풀림. 그 모든 것이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도 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책장을 덮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읽지 못해 마음에 남아있던 페이지를 오늘에서야 조용히 덮은 느낌이었습니다. 동석이 운전대를 잡은 손을 살짝 고쳐주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따라 안정적으로 달리자 정희의 호흡도 조금씩 고르게 변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날카롭게 찌르지는 않았습니다. 정희는 문득 자신이 왜 그토록 이 방문을 놀리러 가는 일이라고 말해왔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놀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말을 해야만 자신이 약해 보이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정희가 원했던 건 성호의 후회나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보다 자신이 여전히 흔들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차는 휴게소 표지판을 지나쳤습니다. 동석은 잠시 속도를 줄일까 고민하다가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쉬고 싶다는 말도 멈추고 싶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집으로 바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익숙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요. 정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 아이를 보았을 때 꽉 움켜쥐었던 손은 아직도 힘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손바닥에는 손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을 보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생각보다 아직 살아있다는 걸요. 아프다는 건 아직 감각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동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돼? 그 질문은 짧았지만 많은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지 말 걸 그랬냐는 의미도 있었고 괜히 상처만 받은 거 아니냐는 걱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 그 말은 의외로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정희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동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정희가 오늘 이 시간을 필요로 했다는 걸 그 대답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는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를 달렸습니다. 도로 위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고 불빛이 차창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정희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이렇게 불이 하나씩 켜지며 어둠을 버텨내는 거라면 자신도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성호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예전처럼 분노가 치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흔들 힘이 없다는 걸 오늘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안에서 가장 분명했던 건 성호가 아니라 아이와 여자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은 정희의 과거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정희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차가 도심으로 가까워질수록 정희는 조금씩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익숙한 건물들,
자주 지나던 길, 밤이 되면 더 또렷해지는 도시의 윤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그 풍경 속에서 자신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차에서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앉아서 숨을 고르고 오늘 하루를 마음속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방문이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것 같았는데 막상 끝나고 보니 조용히 지나간 하루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만 그 조용함 속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 나는 지지 않았다. 이기지도 않았다. 그저 내려놓았을 뿐이다. 그 생각이 들자 가슴 안쪽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느낌을 오래 붙잡고 싶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리자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늘했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의 침묵은 아프기만 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소음을 지워내는 침묵이었습니다. 정희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더 이상 성우가 없다는 걸요. 집에 들어오자 불은 꺼져 있었고 거실에는 낮에 나가기 전 그대로의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불을 켜는 순간 환한 불빛 아래 놓인 신발 두 켤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오래 신어 발등이 조금 다른 정희의 신발이었고 다른 하나는 동석의 신발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렇게 조용하게 다가온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동석은 말없이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늘 그랬듯이 서두르지 않았고 괜히 기척을 크게 내지도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런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다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지만 아까처럼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몸이 비로소 오늘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열어 안을 뒤적였습니다. 휴대전화, 지갑, 손수건. 그 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언제부터 가방 안에 들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성우가 함께 찍힌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가장자리는 조금 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한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그때도 참고 있던 웃음이었는지는 이제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저 사진 속 여자는 오늘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사진을 접어 손바닥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쓰레기통으로 가서 사진을 넣었습니다. 찢지도 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놓아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석이 주전자를 올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성우와 살던 시절, 집안은 늘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짜증 섞인 한숨, 이유 없는 말다툼. 그때는 조용한 집이 이렇게 편안한 곳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동석이 따뜻한 물 한 컵을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받았습니다. 컵에서 올라오는 김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정희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가 딱 지금의 자신 같다고 느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기대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천장에 비친 조명은 낮보다 조금 흐릿했지만
그만큼 눈이 편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머릿속에서 느리게 되감기처럼 지나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순간, 다리가 풀렸던 순간, 돌아오는 길의 침묵. 그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지며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성호를 만나러 간 이유는 복수를 위해서도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아직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가? 아니면 이미 떠나왔는가? 오늘 그 답은 분명했습니다. 동석은 정희 옆에 앉았지만 몸을 바짝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거리가 정희에게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그 사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잠시 후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정리된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래 입지 않은 옷 하나를 꺼냈습니다. 성우와 살던 시절 자주 입던 옷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그 옷을 바라보다가 접어서 옷장 아래쪽 상자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도 다시 입지도 않을 옷. 하지만 지금 당장 없앨 필요도 없는 물건. 그 옷은 그렇게 과거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안에 남아있던 무거운 감정이 한 겹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힘들었지만 헛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붙잡고 있던 마음을 정리하는데 꼭 필요한 하루였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만남은 상처로 남고 어떤 만남은 버팀목으로 남는다는 거요. 그리고 그 둘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요. 정희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오늘 밤은 악몽을 꾸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완전히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조용한 숨과 내일을 살아갈 힘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정희는 알람 소리를 듣지 않고도 눈을 떴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잠에서 깬 순간부터 마음이 먼저 무거워졌을 텐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슴 위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 숨이 편안했고 몸도 생각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머릿속이 텅 빈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생각들이 날카롭게 찌르지 않고 물 위에 뜬 잎처럼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도 떠올랐고 문을 열자마자 다리가 풀렸던 순간도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이 더 이상 심장을 세게 두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을 바닥에 내딛는 감각이 또렷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온기가 발바닥으로 전해졌고 그 감각이 자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정희는 잠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밑에는 잔주름이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에는 희끗한 흰머리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낸 사람의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엌 쪽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석이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괜히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부담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기척이 늘 긴장의 이유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자 간단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과 국, 김치 몇 가지뿐이었지만 정희는 그 밥상을 보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국물의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속을 데웠습니다. 동석은 어제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묻지 않는다는 걸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말로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있다는 걸 동석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희 역시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정리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정희는 천천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접시를 씻고 물기를 닦아 제자리에 놓는 그 단순한 동작들이 이상하게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가르는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크지 않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와 사람들의 움직임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제 성호의 집 앞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긴장은 자신이 아직 과거에 묶여 있다고 착각해서 생긴 감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요. 실제로는 이미 오래전에 그곳을 떠났다는 사실을 몸만 늦게 알아차렸던 겁니다. 정희는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오래 키우던 식물의 잎이 물을 머금고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요. 오래 말라있던 마음도 제때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나는 법이라고요. 어제의 방문은 아프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물을 준 셈이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거실로 들어와 외투를 챙겼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가야 했고 오후에는 병원 예약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정이었지만 정희에게는 그 평범함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한 사건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안정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신발을 신으며 정희는 어제 문 앞에서 다리가 풀렸던 순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부끄럽고 약해진 자신이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신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대신 잠시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정희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고. 그 말에는 분노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는 담담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가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만남은 질문으로 남고 어떤 만남은 대답으로 남는다고요. 성우는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대답이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도 어제와는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 삶이 이제야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섰고 생선 좌판에서는 바닷물 냄새가 은근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주변의 소음과 사람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지만 마음을 어지럽히지는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히 신경이 곤두섰을 장면들이 오늘은 그냥 풍경처럼 흘러갔습니다. 정희는 단골 반찬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주인은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고 정희도 가볍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짧은 미소가 낯설게 느껴질 만큼 정희는 한동안 사람들 앞에서 웃는 걸 잊고 살았습니다. 웃는다는 게 이렇게 힘이 들지 않는 일이라는 걸 오늘에서야 다시 알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버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오래된 약국 간판, 학원 앞에 모여 있는 아이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모두 예전에도 있었던 장면들이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희는 문득 어제의 집 앞을 떠올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다리가 풀렸던 순간 그 장면은 여전히 또렷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집의 문은 성호의 문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희는 그 문 앞에서 멈췄고 끝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고요한 공기가 다시 정희를 맞이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외투를 벗는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장을 본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채소를 넣고 반찬을 가지런히 놓는 그 단순한 반복이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멈춰서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낮의 햇빛이 집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어제의 침묵과 오늘의 햇살이 겹쳐지며 마음 한켠이 서서히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붙잡고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삶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분명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특별한 말 없이 차를 내왔고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잠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말이 없다는 것이 더 이상 공백이 아니라는 걸 정희는 오늘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지난 10년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울면서 잠들었던 밤들, 이유 없이 자신을 탓하던 시간들, 괜히 센 척하며 버텼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어제의 문 앞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정희는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널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옷자락을 보며 정희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도 이렇게 널어두면 시간이 알아서 말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흔들 필요도 잡아당길 필요도 없이요. 정희는 마음속으로 마지막으로 성호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예전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다는 걸요. 문득 어제 자신이 왜 그 집을 찾아갔는지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확인받기 위해서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확인은 이미 끝났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과거의 문을 두드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집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불빛 아래 서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에는 닫아야 할 문이 있고 그 문을 닫고 나와야만 비로소 보이는 길이 있다는 것을요. 자신은 어제 그 문을 닫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요. 정희는 오늘을 마음속에 단단히 새겼습니다. 다리가 풀렸던 순간도 돌아섰던 발걸음도 모두 자신을 앞으로 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요. 이제 남은 시간은 비교도 증명도 필요 없는 삶이었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밖의 소음이 차단되자 집안에는 안정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정희는 처음으로 완전히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더 이상 열어야 할 과거의 문이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오늘과 내일뿐이었습니다.